자, 적은 덧 밤이 들어 이제 시간의 흐름이 됐습니다. 파도가 팍팍 치고 그거를 막 고래라든가 은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됐네요. 그래서 적은 덧 밤이 들어 해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물이 쫙쫙 들어오다가 밤이 됐는데, 자, 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 뜨는 곳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상이라고 해서 요거 해 뜨는 곳인데, 요거 그 반대말도 있어요. 단어 듣고 요거 상식으로 합시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부상의 반대말은 함지입니다. 그래서 네, 반대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살아가면서 상식적으로 야, 저 해 뜨는 곳, 저 부상을 향하여 뭐 이렇게 되는데 부상이 있으면 함지가 있기 마련이지 라고 하면 뭔 말인지 이런 건데, 함지가 해 지는 거예요. 부상은 해 뜨는 곳, 그 다음에 함지는 해 지는 곳.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명어를 기다리니 해서 이제 망양정에서 명어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달 구경을 지금 또 하는 거죠. 앞에서는 해 뜨는 네, 일출을 보더니 이번에는 또 달 뜨는 거를 또 보는 거죠. 해와 달이 뜨는 거를 나란히 보고 있습니다. 대박. 자, 서강천장이 배난다 숨는 거야 해서 아주 좋은 기운의 달빛이 보이는 듯 숨어버리는구나 해서 뭐 이렇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네, 서강천장부터 네, 상서로운 달빛이에요. 요거는요, 서강천장은 단어 뜻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의인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쑥스러운가요? 숨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숨어버리고 있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뭡니까? 망양정에서 월출을 지금 바라보는 장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서강천장이 네, 배난다 숨는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그럼 화자의 정서를 가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 뭘까? 자, 이제 밤이 돼서 파도가 잔잔해지고 달이 뜨는 걸 볼 거야 라고 했더니 달이 슝 하다 확 구름이 가려져요. 여기서 나타나는 화자의 어떤 그 심정을 보면 이 서강천장역에서 여기에서는 안타까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끔 문제에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밝은 달빛, 아주 좋은 기운의 달빛을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게 문자된 적이 있어서 좀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안타까움이 가능합니다. 좋은 기운의 달빛을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안타까워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렴을 고텨 걷고라고 하는 건데, 네, 주렴을 고텨 걷고 한마디로 뭡니까? 발을 다시 걷어 올리고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냐? 경건한 태도예요. 월출 구경을 하는 거죠. 월출 구경을 하는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가요? 지금 이 장면이 월출 구경의 태도요. 경건한 겁니다. 보고 싶은 거야. 우리 그 기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막 어디 그 유명한 장소라든가 유명한 사람 막 악수해 보는 게 뭐야? 기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달의 기운을 좀 받고 싶었던 것이 우리 송강정철님이 술 한잔 마셨다. 나 신선사상에 탁 빠져있는데 해도 봤어. 달도 봐. 그런데 잘 안 보여. 안타까워.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이런 버전이에요. 자, 경건하게 태도를 갖추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옥계를 다시 쓸어. 경건한 태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옥 같은 계단을 다시 쓸면서 명성 돋도록 고추 앉아 바라보니, 재서 계명성이죠. 명성이라고 했네요. 계명성은 샛별인데 계명성이 바로 뭐다? 북극성입니다. 예, 북극성, 샛별, 북극성. 북두칠성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항상 고정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꼿꼿이 앉아 바라보니 계속해서 경건함인데, 다시 한번 여기 해볼까요? 옥계를 다시 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옥 같은 섬돌이라고 하는데, 계단 같은 요것도 역시 경건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다시 쓸며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경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달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달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됐나요?
백년아 한 가지를 뉘라셔 보내는 거에서 백년아 요거는 네모칸 쳐볼까요? 요거의 원관념은 바로 뭡니까? 원관념은 본문에서 찾았어라 명월 밝은 달입니다. 드디어 나타났다. 달. 어떻게 돼? 백년아처럼 생겼다라는 내용이죠. 백년아 원관념 명월이고 달이에요. 달. 그래서 달인데 여기서 뉘라셔 보내신 거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누가 보내셨는가라고 해서 서리법이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또 뭐였을까? 서리법을 통해서 와, 나 정말 반가워. 찐 반가워. 그래서 반가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자 보이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원관념은 달에 해당이 된다. 백년아. 요게 주로 잘 출제가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서리법이 쓰여 있는데 그 서리법의 단기 시적 화자의 정서는 반가움을 강조한 겁니다.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리 좋은 세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대대 다 배우죠. 남에게 다 보여주고 싶구나라고 하는 이 부분도 또 체크할게요. 이제 후반부는 좀 별표가 많이 쳐지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마무리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이렇게 좋은 세상을 남들에게 다 보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요거 시적 화자의 소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백성들도 보이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또 특징이 있는가? 애민사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화자의 소망이자 애민정신 또는 애민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슬슬 이제 신선사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 이런 거 더 나누고 싶구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백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의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 우리 정철 형님. 제일 풍류객이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슬슬 개인적인 거에서 이제 공적인 인간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뉘화주 가득 부어 이제 술을 또 한잔 하시죠. 이야, 낮에도 술, 밤에도 술, 두주불사네요. 낮술, 밤술 다 마시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자, 뉘화주 가득 부어 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낭만적이네요. 그래서 풍류적 낭만적이죠. 그래서 뉘화주라고 하는 것은 낭만적, 풍류적 소재예요. 네, 그런데 교육상 술 마시는 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달다려 물은 말이, 달에게 물은 말이에서 달을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의인화가 되고요. 어떤 대화의 대상이 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죠. 영웅은 어디 가며 사셔는 귀니러니. 자, 이태백은 어디 가셨고? 그래서 옛날에 영웅이라고 하는데 이 영웅은 이태백을 가리킵니다. 네, 이백은 어디로 가셨으며 신선을 여전히 동경해요. 사션, 영랑, 남랑 그러죠. 네, 4명의 신선입니다. 네, 사선. 4명의 신선은 옆에다 쓸게요. 4명의 신선들은 다 어디로 가셨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 어떤 신선 사상을 동경하는 거죠. 신선 사상을 동경하고 있다. 또는 신선 그 자체들을 추모한다. 좀 그리워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신선을 동경하고 있다라는 건, 자, 여기서 그 니련이에서 누구더냐라고 해서 암이나 만나본 옛기를 묻자니, 선산동에 갈 길도 머도 멀시야라고 했죠. 바로 요겁니다. 선산이 있다는 동해로 갈 길이,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멀기도 멀구나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선 역시 내 개인적인 욕망이 좀 담겨져 있는 거고요. 개인적인 욕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신선세계에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신선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안타까움, 요 정도로 합시다.
그래서 도달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나는데 아까 안타까움 하나 얘기했죠. 달을 바라볼 때 달이 샤샤샥 숨어 거기와 이 부분의 정서상의 공통점이 뭐다? 안타까움이라는 문제가 출제됐던 적이 있습니다. 내신형 문제에서요. 와, 그때 애들 많이 헷갈려 했죠. 그럴 수는 있겠어요. 달빛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봐서 안타까웠다. 여기는 신선세계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안타깝다. 정서가 안타까움으로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가 나오면 관동별곡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그냥 요 단어뜻 밑줄치고 요 부분적인 작품 내부적인 문제만 물으면 상당히 쉬울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 자,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세계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어. 그래서 요거 안타까움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신선세계에 도달할 수 없는 거에 대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라고도 얘기해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이 괴리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면 참고할 수 있는 작품이 있죠. 현실과 이상의 차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윤동주의 시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뜬금없이 이제 여기서 윤동주 시가 튀어나올 수가 있고요. 다음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의 추천사 같은 경우도 저 서방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춘향이가. 그래서 향단한테 향단아 그네줄 밀어라라고 하면서 미는데 아무래도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 없다 해서 그네줄에서 내려오고 다시 가고 싶어서 올라가는데 다시 내려가는 그 그네줄의 한계 때문에 못 가요. 등등등의 작품 등이 여기에서 결합될 수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나오면 좀 뒤통수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이 들죠. 텍스트 작품 내에서도 역시 킬러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쭉 내려가서. 그랬더니 자 송건을 베어내어 풋잠을 얼핏 드니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자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이 잠의 기능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풋잠을 들었고요. 자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성민곡에서도 풋잠을 잠깐 들어서 꿈에 님을 만나서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다 못하죠. 목이 꽉 매서 말을 못하고 눈물이 발아나고 오전된 개성이 끼었어요. 송민곡에서도 똑같은 구조. 풋잠이 들었다가 이제 꿈이죠. 오케이. 네모칸 별표 2개. 꿈. 네모칸 별표 2개. 자, 됐나요? 자, 네모칸 별표 2개. 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최종적으로 얘기하자면 화자의 갈등이 해소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죠. 네, 공인으로서의 면모와 개인적인 신선이 되고 싶은 욕망, 내적 갈등의 해소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꿈입니다. 자, 꿈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 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염 멋있게 어떻게 이렇게 하얀 수염이 잘 나오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대를 내 모르랴. 그대를 내가 모르겠는가? 나 너 알고 있어. 상계의 진선이라. 그대는 하늘나라의 높은 신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진선이라 해서 한 사람은 역시 신선이겠죠. 자, 요것도 색깔 바꿔서 신선이었고요. 그림에서 뜩 나타나죠. 신선이 나타났네. 그래서 그대는 누굽니까? 상계의 진선이다라고 해서 진선은 원관념 누구다? 요거의 원관념은 시적 화자인 정철입니다. 시적 화자 정철이 너 하늘나라에 참된 신선이야. 진선이야. 신선 중에 으뜸이야 하는 참 진선이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망향정이요. 이제 마지막 여정지에서 계속 해 뜨는 거 보고 달 뜨는 거 보고 술 마시고 잠들어서 지금 신선 만나고 있는 거 망향정입니다. 그래서 이 망향정에 대한 그림을 겸재가 그려요. 겸재 정선이 겸재의 빛이라고 하는 그 글에서 수필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정선은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야. 인간의 보는 시선, 내적인 의미를 그린 거야. 라고 했던 수필이에요. 그게 김훈이라는 작가.
그 칼의 노래인가요? 남한산성 쓰고 한 그 작가가 쓴 수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여기에 관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네, 요 앞에 하늘의 신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가죠. 위에 좀 지우고. 자, 계속해서 황경경 일자를 어디 그런 읽어두고, 자, 황경경 일자인데 유교 경전 중에 한 글자를 어떻게 잘못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 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또 체크 들어갈게요. 황경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교 도교 경전이에요. 네, 도교 경전의 일종인데 일자를 그런 읽어 한 글자를 잘못 읽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학자적인 면모가 나타나고 있죠. 일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학문적 소양을 갖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즉 하늘나라에서 정철은 이미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선이었어요. 그 다음 인간에 내려와서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잘못했으니까 요거 첫 번째 뭡니까? 죄를 지었겠네요. 잘못 읽는 것도 죄인가 봐요. 그래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습니다. 여기 나타나는 우리 그 고전 문학의 큰 특징 중에 하나,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적강 모티프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여기 관동별곡에도 있고 송민곡에도 있어요. 정철의 작품은 나는 원래 하늘의 신선이었어. 난 인간 세계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으니 술 마시면서 적당히 살다 가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사람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적강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상을 가진 내용이 여기서 있고요. 자, 우리를 따로 난다 해서 우리는 신선들이죠. 한마디로 우리를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부분 서리법을 통해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선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신선 세계를 동경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야,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신선 세계 오고 싶지? 응? 알아. 이런 버전이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스토리처럼 좀 보시면 되고요. 뒤로 가서 우리를 따라오느냐라고 하는 거고, 자, 적은 덧 가디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잠깐 동안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술을 마시자라고 얘기하니까 우와, 그죠? 굉장히 풍류적인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네, 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풍류적인 소재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것이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꿈과 함께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애민정신으로 가게 될 텐데, 자, 북두성 기울여라고 하는 건데, 북두칠성입니다. 여기 보면 북두성 7개죠. 에서 북두성을 기울여, 같은 국자를 기울여서 북두성은 요거는 여기에 해석이 있죠. 국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두칠성인데, 자, 이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국자입니다. 술국자예요, 술국자. 창의슈라고 하는 거죠. 창의슈는 뭡니까? 술이에요. 술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미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북두칠성은 국자, 북극성은 임금, 헷갈리면 안 되고요. 창의슈, 바닷물이에요. 신선들은 노는 클래스가 다르네요. 술독이 바닷물입니다. 소금물인데 안 짤래나 모르겠어요. 짠 술도 있나? 자, 저 먹고 날 먹었냐? 그래서 저도 먹고 나도 먹고 서너 잔 걸어오니 해서 이거 풍류적인 건 저기서 얘기했으니까 여기 쭉 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북두성을 길어서 풍류적인 건데,
허풍이 습습하여 양익을 치우더니 해서 봄바람이 양 겨드랑이를 그냥 시원하게 치우더니 한데 곁담 흘리셨나 보죠. 좀 요건 이제 말장난. 구만리 대항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자, 아득히 먼 하늘로 날아갈 듯 하구나라고 해서 지금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뭐 딱히 추가 체크할 필요도 없고 하는데 이제 술 마시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바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구만리 대항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하는 요 부분에서 자, 외적으로는 봄바람의 시원함이죠. 네, 봄바람의 시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요 다음 설명에서. 다음 두 번째, 내적으로는 이제 내적 갈등이, 내면적 갈등이죠. 내면적, 갈등이 해소가 될까라는 해소의 가능성을 지금 높게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 술을 가져다가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술은 쌀이나 보리, 밀, 좁쌀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곡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곡식의 상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해의 고로 나눠 온 세상의 고로 나눠서 해서 억만창신을 축해 맹근 후에서 억만창신을 축해 맹근 후라고 하는 거죠. 별표 칩시다. 애민사상이에요. 되나요? 취하게 만든다 해서 요거는 백성을 배불리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백성을 배불리 먹인다라는 의미가 되죠. 먹음이 아니라 먹임이죠. 예, 먹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백성을 배불리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충담사의 안민가에서도 한번 언급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민식, 백성을 먹이는 것이 뭐라고? 위천, 하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민식이 위천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백성을 배불리 먹인다.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백성을 생각한 거니까 당연히 애민정신이죠. 애민정신을 드러내고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 개인적인 욕망에서 신선사상이죠. 신선이 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에서 공인의 면모, 벼슬아치의 면모겠죠. 공인의 면모를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원래 개인적으로 신선 사상이 돼서 나 그 세계에 갈 거야 라고 했다가 백성들 배불리 먹여야 되겠는데 정신 차린 거죠. 관리로서의 임무를 잊지 않았던 겁니다. 역시 우리 모범생 정철 형님. 이렇게 된 거죠. 정리 다 됐나요? 그래서 슬슬 또 넘어가 보면 애민정신이 있죠. 자, 이렇게 백성들을 다 만든 후에, 다 배불리 먹인 후에, 그때 고텨 만나 또 한잔 하자고요.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먹을 게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때 고텨 만나 다시 합시다. 잘 안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는 뭐겠습니까? 여기서의 화자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한자성어는 선공후사예요. 먼저 공적인 면을 챙기고 개인적인 건 나중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디자에서 다시 한번 말디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이제 신선이 사라진 거죠. 말디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됐구나. 공중에 올라가니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중의 옥주 소리 어제란가 그제런가 공중의 옥피리 소리가 어제던가 그제던가 라고 하는 요 부분 요거는 뭡니까? 어렴풋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요건 좀 지우고요. 여기는 이제 자 어렴풋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좀 써놓을게요. 요거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비몽사몽의 상태인데 바로 뭡니까? 꿈에서 슬슬 현실로 이제 돌아오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해 용도로, 네. 소리가 띠리리리리 하면서 이게 언제 들었던 거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깨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내적 갈등 극복한 거야. 여기에서 굳이 평가하자면 화자의 태도 성공후사 내적 갈등 극복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컷으로 가네요. 이야. 그래서 이제 꿈꾼 거를 좀 알겠죠. 나도 잠을 깨요. 바다 할 굽어 보니, 자 이제 잠에서 깨서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깊이를 모라거니 가인들 어찌할리. 자 깊이를 모르겠는데 그 끝이 어디인 줄 알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깊이와 끝입니다. 깊이와 끝인 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저 앞에 보면 첫 번째는 요거는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를 나타내는 거죠. 아름다운 밤바다 경치예요. 바다 경치인데 뭐 동해 바다도 되게 아름답죠. 네, 밤바다 쫙 펼쳐진 거 보면 이야 그렇게 아름답네요. 또 남해안 바다도 또 아름다운 곳이 있죠. 뭐 여수밤바다 노래도 있듯이. 그래서 TV로 그 프로그램 선전은 아니지만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닌가 그 댄스 유랑단 뭐 그런 거 여자 연예인들 5명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와 아름다워요. 한강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해서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저것만 하기에는 뭔가 좀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뭡니까? 깊이를 뭐라고 하니 가인을 어찌할리 해서 천지 자연의 조화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한 거예요. 인식했다, 인정한 거죠. 유한성을 인식해서 이것도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내적 갈등 해소와 관련이 돼요. 왜? 나는 영원 불면에 신선이 될 거야 라고 했던 사상을 저기에서 이제 인정하는 거죠. 나 인간이구나. 일단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술 한잔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죠. 자, 명월이라고 하는 건데, 자, 밝은 달빛이라고 하는 건데, 명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임금님의 콧수염을 단 달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세 글자를 지키고 있죠. 세 글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격가사에 해당이 돼요. 요 명월이, 부분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있는 달하고 여기 있는 달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밝은 달은 풍류적인 소재가 아니라 밝은 달의 원관념이 바로 누구냐?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정서는 연군지정이 암시되고 있다. 연군지정. 암시라고 할까요? 그렇게 돼서 천산만락에 온 세상에 안이 비친 곳이 없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4번으로 할까요? 여기에다가 해서 저기 바로 있죠. 임금의 은혜가 요건 한번 써보세요. 온 세상에 가득 차다, 퍼진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럼 또 뭐를 얘기하는 건가?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 선정과 함께 요거는 임금의 은혜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는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는 거죠. 선정의 포부를 다짐하는 것으로도 재해석은 가능합니다. 요게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안이 비친 데 없다라고 해서 내적 갈등은 해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째 내적 갈등 완전 해소예요. 시적 화자의 인간적인 면모와 그 다음에 공인의 면모 중에서 내적 갈등 해소가 됐는데 내적 갈등 해소는 바로 뭐다? 공인 또는 내 관리의 면모죠. 공인의 면모를 회복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결사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